집에는 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자녀들은 용돈이 부족하다며 매일 투덜거렸지요. 옆집은 최신 게임기도 사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아빠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러게. 방법을 찾아봐야지. 아, 좋은 생각이 있어. 너희들 명의로 은행에서 돈을 좀 빌리는 건 어떨까? 그러면 당장 용돈을 왕창 올려줄 수 있단다. 미래의 빚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꾸나. 아빠의 제안에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미래의 빚 따위는 당장은 아무래도 상관없었죠. 가족은 빌린 돈으로 성대한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최신 유행의 물건들을 사고 매일 밤마다 최고급 외식을 했어요. 내일의 걱정 없이 오직 오늘만을 살았죠. 몇 년 뒤 빚의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금액의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야? 아이들은 울상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다시 쉬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옆집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으니 그분들에게 부자 증세로 우리 빚을 갚게 하면 돼. 가족은 박수를 치며 쉬운 해결책에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옆집 부자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노력과 혁신의 대가가 자꾸 무시된다면 더 환영해주는 곳으로 이민 가야지. 그의 집은 금세 텅 비었습니다. 활력과 새로운 일자리도 함께 사라졌죠.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는 잠시 고통을 잊으라는 명목으로 일시적인 민생지원금을 풀었습니다. 아빠는 현금이 든 봉투를 들고 신이 났습니다. 당장 눈앞의 배고픔을 달랠 수 있었으니까요. 가족은 그 돈으로 가장 비싼 한우 소고기를 사서 구워 먹었습니다. 역시 공짜 소고기가 최고야. 아이들은 행복해했지만 집안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였고 빚은 더 쌓였습니다. 공짜라 해서 양잿물을 마시면 안 된다. 아빠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 분담과 불필요한 관행을 끊어내는 구조조정, 그리고 새로운 혁신의 노력만이 미래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요즘 정치권을 보면 민생지원금, 재난보조금, 지역상품권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듣기에는 참 따뜻하고 그럴듯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세금으로 충당하면 불만이 터져나오니 결국 국채 발행, 즉 미래 세대의 대출로 메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국민이 숨통이 트이지만 결국 이자와 원금은 자식 세대가 갚아야 합니다. 이럴 때 흔히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거두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부자들의 자산은 대부분 이동성이 높은 자본입니다. 세율을 갑자기 올리면 그들은 그냥 국외로 이주하거나 법인을 해외로 이전시킵니다. 결국 남는 건 부자 없는 나라, 세수 없는 나라가 되죠. 고소득층 증세만으로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지속 가능한 해법은 생산성 향상과 구조 개혁, 그리고 노동, 복지 제도의 효율화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고통 분담을 설득하며 미래를 위한 구조 조정과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경제에는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 무너뜨릴 때, 즉 비효율적인 제도와 낭비성 지출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그 과정을 피하고 돈을 더 풀면 된다고 믿는다면 결국 재정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국가 채무가 급증하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국가 신용등급을 낮춥니다. 그 결과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다시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악순환의 시작이죠. 재정 정책은 불씨와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따뜻함을 주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면 집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만 탓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들 또한 조급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혜택이 와야 한다는 심리가 너무 강하죠. 선거 때마다 무상지원금 확대라는 말에 쉽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살림은 한 세대가 아닌 여러 세대가 함께 꾸려가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당장의 기분 좋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며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 사람들은 이 돈은 나라에서 그냥 주는 돈이라며 소고기를 사 먹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결국 미래의 세금, 즉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이건 마치 가족이 대출을 받아 호화 저녁을 먹고 다음날 카드 대금 청구서를 본 뒤 놀라는 모습과 같습니다. 잠시라도 행복했으니 됐잖아.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고 뒤따르는 대가는 너무 깁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대신 비용을 부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재정 적자이고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해법은 혁신과 절제뿐입니다. 혁신이 없다면 미래는 닫히고 절제가 없다면 재정은 무너집니다. 정부는 혁신의 길을 열고 국민은 절제의 미덕을 되살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지원보다 기회의 사다리, 교육과 창업의 지원,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지금은 돈을 더 푸는 시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바로 세우는 시기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잠시 멈추고 아픈 구조 조정을 감내하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공짜라 해서 양잿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달콤함이 내일의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는 아픈 진실을 직시하는 데서 나옵니다. 지금의 불편함이 내일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 세대에게 빚지지 않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의 시작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